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수기쌤입니다. 오늘도 자녀 한글 교육에 진심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지금처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면 한글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어머니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말을 믿어도 되나 싶어서 맘카페도 들어갔다가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하시죠? 정보 수집을 엄청 하실 거예요. 사실 한글 교육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마다 한글 교육에 대한 철학이나 견해가 다르다 보니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의 사견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릴 텐데 제 얘기를 듣고 최종적인 판단은 학부모님들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1학년 1학기 한글 관련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교육과정은 쉽게 말해서 커리큘럼이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될 바가 교육과정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교육과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교과서입니다. 한글 관련 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리값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이름, 어떤 소리가 나는지 이것을 가르치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는 낱말의 소리와 표기, 낱말이 어떤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는지 이것을 가르치게 돼 있고요. 세 번째, 글자, 낱말, 문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죠. 비교적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과서도 분석해 보면 자음 익히고 모음 익히고 자음과 모음 결합 원리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고 낱말, 문장을 읽고 쓰면 되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면 한글은 배우지만 떼기는 어렵다. 이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교과서가 소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한글 지도를 기대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정말 교과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자음을 먼저 배우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을 배우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음자 이름 알려주고 낱말 읽고 기역, 니은 쓰도록 되어 있죠. 모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자 이름 알려주고 모음자 읽고 모음자 쓰고 낱말 읽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게 돼 있습니다. 색상은 좋아지고 화려해지지만 사실상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학교에 다닐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음 모음 끝나고 나면 받침이 있는 글자를 배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침이 있는 글자 읽고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음 모음 결합 원리를 이용해서 받침이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이중 모음까지 가르치게 되어 있네요. 교과서를 살펴보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한글을 하나도 모르고 들어갔다면 아이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교과서에는 아직도 통문자로 한글을 익히는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음과 모음의 결합 원리를 알려주는 한글 파닉스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입학 전에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가르치는 것이 좋을까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쉬운 모음 10개. 두 번째, 쉬운 자음 19개. 세 번째, 대표 받침 7개만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모음 10개라는 말은 아, 어, 오, 우,
이, 야, 여, 요, 유를 말하고요. 요 10개는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사용 빈도가 86%나 되네요. 요 모음 10개의 사용 빈도를 합하면 86%나 되니까 요것만 가르치셔도 모음 중에 86%는 읽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자음 19개인데요. 기역 가족 3개 있죠. 니은 가족 4개, 그 다음에 미음 가족 4개, 시옷 가족 5개, 이응 가족 요 3개, 요 총 합하면 19개인데요. 이 자음 19개만 가르치셔도 사용 빈도 면에서는 99%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나오는 뭐 겹받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몰라도 웬만하면 자음들 읽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음 사용 빈도를 보면 아, 어가 33%나 되네요. 그리고 오, 우는 17%, 이는 28%, 야, 여는 6%, 요, 유는 2%, 아가 가장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음 사용 빈도를 보시면 총 합하면 99%나 되죠. 그, 끄가 14%, 느르트뜨가 18%, 무브프뿌가 10%, 스가 19%, 으흐르가 38%, 으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대표 받침 7개는 가르치시는 게 좋아요. 대표 받침 7개라는 거는 미음, 비읍, 이응, 기역, 니은, 리을, 디귿이 받침으로 올 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 갑, 강, 각, 간, 갈, 간 이런 식으로 대표 받침 7개가 들어간 글자는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입학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모음과 겹받침은 입학해서 배워도 됩니다. 그리고 동화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눈에 익어서 받아쓰기 할 때 틀리지를 않아요. 이중모음과 겹받침까지 완벽하게 해서 입학시키려고 하시다 보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힘들고 자녀들도 학습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중모음과 겹받침은 통문자를 이용해서 동화책을 읽는 것으로 저는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아이 한글 가르치시다 보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나, 왜 못 외우나, 답답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분들 많은데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국어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글 자음의 이름은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한글 자음은 1527년, 엄청 오래됐죠. 최세진이라는 분이 자음의 이름을 정했는데요. 훈몽자회라는 이 책,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적혀 있다고 그래요. 기역, 니은부터 가르치시면 속 터지실 수밖에 없는 게요. 기읍이라고 해야지 통일성이 있거든요. 니은, 리을, 미음 보세요. 니은이 앞에 있고 은 뒤에 니은으로 끝나죠. 근데 기읍이라고 해야 통일성이 맞는 것인데 기역이라고 하죠. 그렇죠? 시옷도 마찬가지죠. 시읒이라고 해야 규칙성에 맞는데 시옷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과 시옷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외 3개를 아이한테 가르치다 보니 아이는 한글도 처음 배우는데 헷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기윽 할 때 디귿 할 때 시읒 할 때 있죠. 요것은 한자가 없어서 기역이라고 하고 디귿이라고 하고 시옷이라고 하게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한글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동안에 한자가 바탕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통해서 한글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역이라고 하고 디귿으로 하고 시옷으로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탓할 수가 없죠.
영어만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도 예외가 있는 것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게 원칙에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아이들이 왜 이걸 왜 자음 이름도 모를까 이런 생각을 조금 덜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립니다. 참고로 북한은요, 자음의 이름을요, 통일된 원칙을 적용해서 부르고 있다 그래요. 재밌죠? 그래서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입학해서 배우면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실랑이 안 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입학식 풍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이스라엘 문자를 쿠키로 만들어서 꿀에 듬뿍 찍어서 학생들에게 먹여주는 것으로 입학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달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녀에게 한글 공부를 가르쳐 주실 때 배움의 그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연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